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고용치가 수정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런 게 높아지면서 뭐 다우산업은 1.2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2.24%, S&P 500은 1.6%.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통계가 이게 마사지가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변화, 이 패권의 흐름, 그 다음에 다극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도 너무 미국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금이나 은 이런 자산에도 여러분들이 일부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꾸준히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시면요, 뭐 M7 종목들 다 급락을 했죠.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급락을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급락을 해서 좋지 않은 장세였다. 그래서 뭐 다우산업, S&P 500, 나스닥, 러셀 지수도 다 하락을 했고요. 네, 유일하게 빅스, 이 변동성 지수죠. 근데 거기에 뭐 2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유빅스 있잖아요. 이건 웬만하면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할 거면은 저 이번에 또 TQQQ 한 주 매수했거든요. 또 이제 매수 좀 들어가려고요. 이제 변동성이 보이면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더 내려가면 뭐 이제 총 뭐 또 2주 사거나 아니면 3주, 4주, 뭐 10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살려고요. 이번에 이 변동성에서 한 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요, TQQQ는 제가 더 매수해서 가겠다. 저 이거 TQQQ 4년 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4년 넘게 제 유튜브 보시면은 4년 전에 아마 TQQQ 한 20만 원씩 매수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 이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뉴욕 증시나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정보들 다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그냥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악플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원유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는 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 뭐 가솔린, 난방유 다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채권 가격은 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올랐고 채권 금리는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금과 은은 지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금과 은의 가치는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달러 지수는 갑자기 또 급락을 했죠. 원래 100까지 가려고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니까 달러 지수는 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또 살아났죠. 1,400원 어제만 해도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는 1,300원 1,380원대 이 정도로 내려와서 환율은 조금 괜찮은 상황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금리들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3.35%, 그다음에 1.64%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역시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근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의 가치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금이 뭐 요즘 조정을 받고 있다, 뭐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금의 가치는 또 다시 3,4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피델리티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의 가격이 4,000달러까지 넘을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저는 이 패권의 과도기, 다극화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채권도 저는 국채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TMF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는 믿지 않는다. 왜냐? 너무 많이 남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는 사줄 사람이 중국도 손절을 하고 있고 일본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줄 사람이 이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영국, 유럽 이런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의 지금 성장세나 아니면 이런 미래가 밝은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은도 지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도 금보다 이게 한번 오르면은요 더 많이 오르거든요. 막 10배 막 20배까지 올라버리니까 이것도 잘 보셔라. 금이 이렇게 2배 오를 때 이거는 뭐 10배 20배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올라가니까 이것도 잘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은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은 ETF를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은 투자는 실물로 하고 있습니다. 금도 실물로 하고 있고 웬만하면 ETF로도 하고 있지만 은은 ETF를 웬만하게 살 게 없습니다. 뭐 미국장에서 뭐 SLB 뭐 이거 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은 할 거면은 실물로
실물로 금도 웬만하면 돈 있으면 실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원자재니까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7월 고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3,000개가 추가됐지만은 만족을 못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는 또 고용 데이터가 수정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죠. 여기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엄청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5월에 고용 보고서는 원래 플러스 14만 4천에서 19,000으로 바뀌어서 12만 5천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고용 보고서는 플러스 14만 7천에서 플러스 14,000으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데이터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추정치도 이렇게 25만 8천 개 이상의 하향 조정이 일어나면서 노동시장 둔화가 우려가 확산됐다. 그전에는 뭐 이런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고용이 좋구나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증시가 이제는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고용시장이 이제는 노동시장 이게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이걸 이제 점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더욱더 이제는 노동시장에 대한 강력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 뭐 24시간 만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업률도 따져 보니까요 이게 데이터만 좋게 나왔지 실속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노동시장 감정은 급락하고 있고요. 채용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해고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심리지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많다 vs 적다 체감 격차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경기 침체 전조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인 채용 지표가 둔화됐다. 그래서 지금 졸투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6월 구인 건수가 74만 7만 4천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금 채용 건수는 5.2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은 신규 채용 없이 고용을 동결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업종별 채용도 규모도 감소됐고 제한된 회복이다. 헬스케어나 뭐 외식 그다음에 금융 이쪽으로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성장세를 유지한 업종 소매 이런 것만 좀 소매 정보통신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어서 기술 섹터는 여전히 대규모 해고의 여파로 회복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직자 수는 급감을 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자 수가 21년 이후 최저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실업률은 낮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해서 굳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파.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취약한 고용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침체에는 해고가 아니라 고용 정체와 체감 심리 악화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되고 미국 노동시장은 정체에 빠졌으며 체감 침체가 통계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결론은 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갑자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일주일 전에는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높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루 전에는 떨어졌거든요. 37%로 61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37에서 89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이제 금리 인하 한다.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역시나 금리 인하 확률을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TMF 뭐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걸 예측하고 투자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올해 한 번에서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두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두 번까지 거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진짜 많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M7 빅테크 주가가 지금 붕괴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8.27% 빠졌거든요. 그거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지금 관세 충격 우려 때문에 2.5%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2.33% 중국 시장 둔화를 이렇게 좀 우려하면서 빠졌고요. 테슬라는 지금 유럽 매출이 감소하고 배상 판결 이런 여파 때문에 1.8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M7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 새로운 무역 관세를 8월 1일부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캐나다에 25%에서 35% 인상이 됐고, 스위스에는 뭐 39%까지 했고요. 남아공에는 30%, 대만에 20%, 베트남 20, 캄보디아 19, 태국 19,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19, 인도네시아 19, 그다음에 터키 15, 베네수엘라 1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금 뭐 캐나다, 인도, EU, 대만 등 66개국 대상으로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41%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8월 7일 발효 예정이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가는 급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게 과연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까? 저는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와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결국에는 다극화를 브릭스 이쪽을 자극시켜서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관세로 드러났죠. 브릭스랑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는 거의 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뭐 러시아 원유, 그러니까 중국한테 러시아 원유 구매를 하면 5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주고, 트럼프도 만약에 뭐 러시아와 이런 석유 계약을 하면서 인도나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100% 관세를 하겠다 해서 러시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요즘 이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25% 플러스 페널티 관세를 매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세를 매겼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요 러시아랑 엄청 친해지고 러시아 무기를 이렇게 계속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은 인도의 러시아 무기 구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인도의 러시아 무기 수입은 36%, 그다음에 미국에서 10%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인도 무기 구매는 러시아한테 620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한테 24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군사용 무기 23가지 뭐 전체 목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지금 보면요 이번에 지금 F-35 있잖아요. F-35를 인도가 사지 않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의 수-57 이거를 2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화나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니네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인도는 여기에서 지금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브릭스 갔다가 아니면은 미국 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지금 줄타기를 하면서 아마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인도는 뭐 아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아쉬운 거는 오히려 미국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브릭스랑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시 뭐 자세하게 또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결국 러시아 압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릭스 국가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지금 이번에 25년에 발표된 GDP 성장률 예상치인데요. 인도가 6.7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4.8,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4.8, 사우디가 3.6, 나이지리아가 3.4. 이 국가들이 거의 뭐 브릭스 회원국이거나 아니면은 브릭스가 이렇게 회원을 들려고 하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브릭스의 경제가 점점 뜨고 있고, G7 위주로 한 이런 경제들은 지금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G7이 강세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브릭스가 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이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설적인 데드엔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런 미국이 원래 이런 요인 암살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지도부에 대한 이런 요인 암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드엔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을 해라,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보니까 러시아의 지도부가 전멸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저온 시동 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데드엔드가. 그래서 메드베데프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 전술을 직접적인 확대로 보고 잠재적으로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초유의 통첩을 했잖아요. 빨리 휴전을 해라. 일주일 내인가 10일 내에 휴전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매기고 더 억제력을 가겠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핵을 쏠 수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핵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한 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핵을 이제는 서로 이제 위협을 가하면 쓸 수도 있어. 폭력 쓸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엔드 시스템 이게 가장 무서운 냉전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고 그 지도부가 완전히 소멸하면 데드엔드 시스템은 전국에 분산된 센서를 이용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공중으로 명령 미사일을 발사하여 모든 러시아의 핵 저장고와 잠수함에 활성화 신호를 보내 인간의 승인 없이 전면적인 핵 반격을 촉발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핵 공격을 맞으면 바로 반격을 한다. 그래서 상호 확실 파괴 이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가 진짜 무섭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버튼도 없고 자비도 없다. 그냥 그저 자동화된 지구 파괴일 뿐이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진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러시아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거 핵 위협에 대해서 핵 잠수함 2대를 러시아 인근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또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압박이 과연 통할까? 또 타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런 전쟁 위험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오락가락 이런 타코 전략들이 계속 시장의 불안성을 계속 높인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위협 때문에 결국에는 동아시아 이쪽에서 한미일 군사연합이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이 동해 지역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수상 그다음에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 해군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목적은 제3국에 대한 겨냥을 한 게 아니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미일 이런 군사 동맹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대규모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가 해양 세력들이 혹시나 올까봐 이런 것 때문에 훈련을 강화하고 일본 견제와 한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결국엔 진짜 점점 냉전 시대가 오고 있고 점점 뭔가 이제 진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중국은 또 이제는 대만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대만 인근 푸젠성 있잖아요. 여기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의 작전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24시간 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대기하고 있고 여차하면 대만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스카이 뉴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전쟁의 위기가 이게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으니까 그 분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태국도 분쟁이 났었죠 이번에. 그래서 분쟁이 안 날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는 맞다고 하거든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는 분쟁과 전쟁의 시대가 서서히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자산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전자산인 금이 최고다.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도 비트코인도 빠졌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알트코인 빠지고 주식 빠지고 다른 거 채권 금리 다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자산인 금은 최고의 자산이었죠. 실물 투자가 최고다. 그래서 안전자산 금과 은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진짜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이나 은 이런 거는 일정 비중,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익률이 안 좋아. 수익률도 근데 요즘은 S&P 500이랑 나스닥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다는 말도 좀 그렇고요. 만약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일정 비중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0% 가까이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금에 대해서 한 20% 30% 가까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도 주식을 좋아하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에 대해서 늘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금에 대해서 이런 비중도 늘려가고요. 그다음에 실물 투자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 투자 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은바를 이렇게 실버바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도 아마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금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이게 한돈이거든요. 한돈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한돈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 더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요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금을 이 정도 이 실버바 이 정도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요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 금이 비싸다. 그리고 이 실버바도 아마 현물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뭐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것도 엄청나게 없어질 겁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모아놓고 뭐 급등을 해버리면 그때 뭐 매도를 해서 파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는 게 제 거 금은 투자는 실물로 해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고요. 뭐 ETF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 쿠팡 링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품 보기란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 뭐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옆에 뜨거든요. 옆에 뜨거나 아래 이렇게 더보기란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거 클릭해서 가격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인터넷에서 파는 거나 아니면 금은방에 파는 거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쿠팡에서 사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이거 그냥 편리하게 이거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금은 투자는 역시나 웬만하면 현물로 하는 게 낫다. 결국에는 원자재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으로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금 안 사시고 쿠팡 클릭해 주시고 다른 거 사셔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팬가입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의 댓글도 저한테 큰 힘이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재밌게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